우리가 뭐 어디 놀러 가더라도 가본 사람들은 다 거기 좋다고 얘기하지만 안 가본 사람들은 상상만 하잖아요. 맞아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그 해가 뜨는 걸 상상하고 있으면 뭐예요? 안 봤으면 그거 꽝이죠. 그냥 가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장편 영화 시나리오를 짜느냐고 영상을 자주 못 올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민규 감독님은 벌써 11회차 장편 영화 촬영을 다 마치셨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존경합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노하우를 함께 들으러 가보시죠. 여기다 인사를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독립영화사 비원의 이민규 감독입니다. 네, 한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셔서 놀랬지만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뭐 다른 영화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이 된다면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흔쾌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11회차 장편을 모두 다 이제 찍었다고 네. 말씀해 주셔서 와, 영화를 하신 지 한 10년 정도 넘으셨잖아요. 아니요. 연극까지 합쳐서 거의. 연극으로 얘기하면은 27년이 됐네요. 네. 영화로 본격적으로 사업체를 내서 시작한 거는 올해로 4년. 4년이면은 거의 뭐 중견기업이죠. 이쪽에서는 중견기업 아닌가요? 거의 살아남은 게 용하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버셨던 대부분의 어떤 버짓을 비용을 이제 독립 장편 만드시는데 이제 열정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쏟아 부으셨다고 하셔서 이게 촬영 기간은 7, 8월, 그러니까 7월에 거의 대부분의 촬영을 마쳤고 8월에 이제 짜투리 씬들을 찍기 시작을 했는데 뭐 배우 중에 이제 주인공 배우가 8월부터 스케줄이 안 됐어요. 그래서 7월에 좀 무리하게 몰아갔고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그때 촬영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서 뭐 그때 공연 촬영도 있었고 그래서 이 역사 탐방 다큐도 있었고 저희가 뭐 남인천 방송이랑 하는 다큐멘터리도 또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됐어서 그러면은 10일의 촬영이면 이게 한 번 촬영 나갈 때 한 어느 정도나 하루에 그러니까 한 회차가 그냥 하루로 잡은 거죠. 하루 거의 12시간이요? 아니 24시간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거의 24시간이요? 와. 24시간 촬영을 했던 적도 있고 한나절 찍은 적도 있고 왜냐하면 빛이 개연성을 만들어내니까 맞아요. 거기에 맞게 빛의 개연성이라는 건 낮 씨는 낮에 찍어야 되고 밤 씨는 밤에 찍어야 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제작비가 많아서 낮도 밤처럼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낮은 낮대로 찍고 밤대로 찍어야 되는데 그걸 좀 최대한 맞추려다 보니까 뭐 밤 장면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니까 한 5시 딱 정확 5시 되니까 밝아지더라고요. 하늘이 파래지면서 밝아지더라고요. 그 전까지 찍었고 뭐 낮신이 없는 상황에서 놀았고 이렇게. 뭐 하고 그러니까 뭐 저녁에 찍을 부분에 대해서 배우들하고 계속 리허설하고 밤에 촬영 리허설을 하긴 어려우니까 낮에 다 동선 잡아놓고 그 리허설 부분이 어떤 분은 이제 리허설을 미리 전부 다 해서 촬영할 때는 촬영만 집중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촬영 중간중간에 조금 리허설이 가미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뭐 시간에 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많은 촬영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때까지 리허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은 시간에 쫓기면서 우리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로케이션이 곧 비용이잖아요. 뭐 술집이나 뭐 그 외부 저희가 이제 섬에 들어가서 찍었는데 그런 데들도 다 비용이니까 낮에 충분하게 연습을 해서 촬영 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었고 그래서 하루에 한 5분 이상은 찍어야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연습을 많이 했죠. 그러면 비용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한 총 제작 비용이 어느 정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1억에서 2억 사이 아니면 5천에서 1억 사이 아니면 1,000에서 5천 사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게 제일 궁금한 건데. 와. 네, 이거는 네. 뭐 네. 영화 보시잖아요. 뭐 돈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되게 많이 들어가 보이던데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일단 아니다 해외란다. 야외 로케가 너무 많았고 네. 인원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인원만 한 15명 이상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15명에 대한 어떤 인건비, 식비 그리고 스텝 비용 곱하기 뭐 10회차니까 이제 10회차 전부 다 뭐 15명이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러면은 거의 뭐 한 1,500만 원 정도 들지 않았을까. 네. 너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작비라는 게 조금 계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본 작업만 6개월을 한 거라. 아 그렇구나. 예, 대본 작업을 6개월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감독님한테 보냈던 게 그리고 보내고 나서 한 10번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예, 5월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예, 예. 4월, 계속 네. 이렇게 바꾸면서 가다 보니까 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우들도 좀 뻗어버린 거죠. 저희가 출발은 2월서부터 했는데 뻗었다는 게 이제 나 안에 이건가요? 아니면 예,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네네. 이제 계속 이게 대본이 바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못 버틴 거죠. 그래서 아. 요때까지는 찍자라고 네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럼 알았다. 제 생각에는 딱 한두 달만 더 있다 찍고 싶었는데 그냥 좀 연습이 좀 덜 된 상태여도 네네. 원래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인트는 그 지극히 B급스러운 영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희 네네. 회사 자체가 B1이고 우리가 항상 관공서에만 쫓기고 가다 보니 개연성이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으면 일단 일반인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번엔 좀 개연성이 없는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 그 개연성이 없는 영화를 만들자. 네. 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이라는 게 네. 항상 개연성이 있게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머리로 이해 안 가는 납득하지 못하는 변수들 때문에 네. 결국은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영화는 되게 개연성이 되게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장면이 많죠. 굉장히 개연성이 있었는데 뭔가. 네. 네, 하여튼 그런 어떤 설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모티브 자체가 그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이기 때문에, 네네네, 고도를 기다리며 자체가 어떤 부조리극으로서 네. 개연성이 없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네네. 고도 그게 나왔고 그게 네네. 확장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네. 이런 어떤 요즘 베르테르처럼 네, 저는 이제 베르테르였고 저는 고도를 기다리며가 또 워낙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거를 연극으로 연출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무언가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기다리고 기대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제 인생에 네네. 여기서 한번 점을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영화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예,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다라는 게 상당히 감독으로서 이기적인 건데 네. 예, 또 굉장히 개연성은 사실 뭐 기승전결이 확실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그거는 항상 저도 느끼는 거지만 관객이 볼 때는 일단 잘 아는 배우가 안 나오면 이게 이제 처음 가면 갈수록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를 동선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그 배우분들하고는 뭐 특별한 뭐 문제는 없으셨어요? 사실 저는 뭐 찍었을 때 전혀 문제 없었죠. 다 배우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주고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스텝이 많이 붙은 스텝이 아니라 자체 제작이다 보니까 뭐 한 5명 이내로 스텝을 잡고 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짐들은 많잖아요. 조명기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고 예, 뭐 카메라 삼각대 카메라 뭐 카메라는 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다니니까 그러면 그 자기 촬영분이 없는 어떤 촬영에서 배우들이 스텝 역할도 해주고 네.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좀 만족도가 있는 어떤 작업이지 않았을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준비 기간이나 제작비나 이런 것들의 여건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로케이션도 야외가 많았다고 하는 건 연출되어 있는 상황이 연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죠? 네, 야외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차가 그렇죠. 지나가는 통제하네. 오토바이가 이렇게 다 망해버리는 거라 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음, 한 6시에 그러니까 오후 6시에 모여서 준비를 해서 음, 사람이 안 다닐 때까지 기다려서 새벽 2시에 찍었단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 밤 그런 씬을. 것들을 버텨준 배우들한테 어. 전 너무 고맙고 음. 감사하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좀 이게 항상 애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분들은 그렇게 고생했는데 뭔가 저도 이제 페이를 많이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근데 독립 영화에서 페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되게 이게 뭐 저희가 뭐 돈을 안 주고 그 상업적인 것들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독립 영화라는 것 자체는 내가 돈을 주고 쓸 거면 널 왜 써? 전 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좀 나쁜 생각이긴 한데 네. 근데 저도 그런 네네네.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어떤 배우는 또 아예 투자를 하기도 하니까. 예. 실제로 영화에. 예. 그러니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희가 대본 작업이 6개월 걸린 이유는 그 배우의 장점을 대본에 담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작가를 고용해서 이 영화의 전문 작가를 고용을 해서 작가 월급만 6개월을 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진짜, 그런 점을 배우들도 아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졌고 배우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페이를 안 주는 건 잘못된 건데 배우들을 놓고 출발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에 있어서는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더 영화에 잘 보이게 해주려고 노력하면서 쓴 거거든요. 네네네. 그 작업이 오래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다 출연시켜줘야 되고 다 좋은 역할을 줘야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 그러면은 네.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난 건데 원래 이제 상업에서는 그 스토리를 사오잖아요. 돈을 네네. 주고 이제 일정 부분을 페이먼트를 네네. 하고 사와서 그냥 배우 그냥 뽑아서 가면은 그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상업 시나리오나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뭐 회사에 간혹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건 우리 색깔에 맞아라고 생각했던 거를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각색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네. 그죠. 여기 그냥 상업용으로 쓴 거는 뭐 로케나 뭐 비행기도 나오고 헬리콥터도 나오고 이래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 오히려 어렵죠. 저희 같은 좀 영세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이 대화 속에서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화를 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왜 그러니까 네. 배우도 그렇고 스태프로도 그렇고 그 과정 속에서 더 나은 걸 추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독립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생각이 아마추어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넘어보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독립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취지에서의 어떤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지가 여기라면 여기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계단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고지가 여기고 난 이 계단을 한꺼번에 점프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더 이 이야기의 시작 자체는 제가 경험한 사건들이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 경험했던 일들이 거의 모티브가 됐거든요.
아 약간 실화가 섞여 있는. 거의 많이 섞여 있어요. 막 땅에 묻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막 그, 구덩이에 묻히고. 상상력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나오는 배우가 있잖아요. 네. 공연을 해야 하는 배우들이 제 분신들인 거죠. 그 두 명이. 그렇구나. 네,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진짜 공연 중에 옆집 할아버지가 극장으로 찾아와가지고 여기서 왜 시끄럽게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공연 중이잖아요. 공연 제가 중이죠. 그때 네. 마당새였어요. 근데 마당새인데 초청받아서 실내에서 하는 공연이었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소극장으로. 네네네. 관객은 눈앞에 있고 네. 그 할아버지가 오셨고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이성이 네. 내가 이민규로서 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마당새로서 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쵸. 예. 마당새로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연이 끝나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따 할아버지 왜 근다요? 저기 이거 재밌는 공연인 게 저 지금 앉아 계시죠? 할아버지한테 막 재롱을 떨고 그 공연을 유지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어떤 제 일화들이 이제 이 작품에 많이 녹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촬영하셨을 때 촬영이 일단 다 끝났잖아요. 어쨌든 편집도 지금 어느 정도 다 됐고. 아니 편집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편집을 시작을 해야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감독님이나 뭐 다른 감독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좀 듣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하면 더 B급스러울 수 있을까? 이제 편집의 힘이 남아 있는 거죠. 아직. 아직 남아 있구나. 네. 왜냐면 촬영 마치고 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아쉬운 부분. 네. 아쉬운 부분은 너무 많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준비 단계가 한두 달만 더 있었으면 훨씬 배우들도 덜 고생시켰을 거고 우리 스태프들도 덜 고생했을 거고. 네. 그러니까 한 영화의 후반부쯤에는 그러니까 한 8회차 이후서부터는 카메라 감독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은 그분이 촬영 못 했겠네요. 제가 했어요. 아 직접 하셨구나. 네. 그래서 연출하면서 촬영을 동시에 한 거죠. 그렇죠. 연출하면서 카메라를 직접 하는 거를 저는 더 좋아해서 그게 더 저는 그게 더 편한 것 같을 텐데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거를 조금 좀 지양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저도 시작은 뭐 아시겠지만 머리에 조명 차고 네. 카메라 들고 네. 거기다가 지향성 마이크 끼고 그리고 혼자 연출하면서 촬영하면서 네. 이렇게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네. 시작을 했던 사람이라 그거의 최대 단점은 뭐였을까요? 그렇게 혼자 다 했을 때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아니 마스터베이션 같아요. 자기 위안 같은 느낌. 네네네. 그렇죠. 네, 뭔가 관객을 위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나의 만족도를 위한 작업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조금 지향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을 좀 분리시키면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객들한테 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컨셉의 차이인 것 같은데 관객이 보기 편한 영화를 만들 거냐 네. 아니면 관객이 생각을 해서 어려워서 이 어려운 거를 뭐 자동적으로 풀고 싶은 영화를 만드느냐 뭐 이런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이쪽으로 온 거죠. 좀 쉽게 쉬운 관객이 보기 쉬운 보기 편한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는 어떤 컨셉의 영화를 만든 거라. 네. 그러면 관객이 보기 편하다고 하는 건 스태프들끼리도 뭔가 이해가 다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네. 객관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작품들을 찍겠다는 거잖아요. 객관화되어 있는 작품들을 찍기 위해서 나와 카메라 감독이 하나가 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가 배우하고도 또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관객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 편한 B급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니까 이거는 카메라 감독과 연출이 좀 분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만큼 또 의견도 카메라 감독하고 나누면서 그렇죠.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그럼요. 있고. 뭐 제가 신도 아니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대본 작업이 6개월이었는데 네. 그걸 콘티화 시킨 어떤 건
촬영 전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막 1회차면 1회차 전에 카메라 감독이랑 얘기해서 오케이. 아, 콘티를 다 일일이 다 만드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 콘티는 아니어도 글 콘티라도? 예, 글 콘티라도 만들어야 시간을 줄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거기서 오는 딜레마인데 그렇게 이제 카메라 감독하고 이제 감독하고 분리가 돼 있으면 생각을 조율해야 되는 그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아예 그거를 한 사람이 해버리면은 그 시간이 이제 내 좌뇌와 우뇌가 그냥 만나는 거니까 그게 아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건 감독님의 뛰어난 네. 네, 그런 노하우고 그런 거니까 뭐. 아예. 아, 근데 어쨌든 근데 저는 카메라 기사가 아니라 네. 카메라 감독이잖아요. 네. 그럼 카메라 감독은 저보다 더 많은 어떤 앵글과 그런 개념과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연출 감독인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어떤 동일 선상에서 네. 내가 만약에 기사라면 그냥 내가 찍어도 돼요. 네네네. 어차피 내 생각을 내가 찍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한번 객관화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독립 영화에서 굳이 이게 분리가 될 필요가 있냐라는 또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상업이면 당연히 분리를 하는 게 맞는데 독립에서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근데 이거 보는 분들이 뭐 생각도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되게 잘 됐다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 어떤? 촬영 11회차 마치면서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촬영하면서 이 부분은 좀 만족스럽다 뭐 이런 부분. 일단은 하루 비가 왔는데 네. 그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촬영본에 보면 살짝 비가 창문에 비가 묻고 막 이런 장면도 있어요. 여기서는 좀 날이 우중충해 보이다가 다음 장면엔 쨍하고 뭐 이런 게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대부분의 촬영이 다 날씨가 좋았고 대부분의 촬영이 배우들 컨디션이 좋았고 뭐 갑자기 촬영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 오고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그 운적인 거 말고 어떤 그 정성적인 거에서 어떤 좀 네, 그러니까 뭐 한 장면 한 장면 다 좀 유의미하게 찍어보려고 애썼고, 네. 그러면서도 이게 어떤 고정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는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클리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클리셰를 이렇게도 이용해 보려고도 했고 저렇게 이용해 보려고도 했고 제가 만약에 대본 작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또 몰두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문 작가와 또 이렇게 또 공유를 하면서 하니까 이게 좀 시스템화가 될 수 있고 다음 작업도 바로 이 작업을 하면서 다음 작업을 같이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여기선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이 막 현장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어떤 생각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어떤 쉼표를 하나 찍는 개념이었죠. 영화를 만들기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자체 제작을 한 번도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저 나름대로는 그게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저번에 그거는 이제 예방 중독 미로는 그거는 네네네. 저쪽 거 다른 데 거를 네네네. 받아서 하셨던 거구나. 그때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거는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도 장편을 이제 예전에도 연출을 해보셨으니까 단편만 연출할 때랑 장편 연출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좀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건 뭐 정답이 아니라 단편은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장편은 조금 더 편하구나. 시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이지 단편보다 훨씬 더 쉬운 작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편보다 장편이 좀 더 쉬운 작업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편은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내에 다 전달해야 되니까. 네. 근데 장편은 어차피 서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뭐 11회차에 촬영분의 한 70% 쓴 거거든요, 그게. 네. 아니. 오케이 컷의 70%? 그러니까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영화를. 뭐 1시간 반도 늘리려면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서부터 뛰어오는 장면도 막 찍었으니까. 네. 뭐 늘리면 늘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자유도가 높다? 음. 편집에 대한 자유도가 높다? 연출에 대한 자유도가 높다? 지금 제가 가편으로 네. 컷만 이렇게 붙인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게 5차인데 지금 7차 나갔거든요. 그거만. 근데 이 가편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진짜 편집은 따로 있는 거죠. 아, 진짜 편집 따로 있다는 건 거기다가 뭐 색보정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후반 거예요? 작업을 제외하고 네. 후반 작업 말고 이제 진짜 이제 이 영화가 네. 제대로 된 어떤 플로스 따라가게. 네네. 그러니까 007 보면 앞에 007 아저씨가 그 인트로 찍고 그 다음에 빠밤 한 다음에 네네네. 007하고 뭐 이거 다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이 이제 쭉 다 들어가야겠죠. 아. 그리고 이게 공연 남기 얼마 전 상황이 계속 타이틀로 나와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지금 작업이 안 돼 있고. 이게 그 긴박하다라는 걸 네네네. 앞부분에 좀 더 깔아주시려고 하는 네네네. 거구나. 그리고 제일 음악이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음악 안 들어갔고 음악 안 이제 들어갔고. 그것도 보이스 처리도 네, 그것도 안 하고, 했어요. 네, 네. 그것도 안 하고 정말 컷만. 그렇구나. 진짜 편집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약간 집 짓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장면들은 굉장히 나 혼자 재밌고 어떤 장면은 아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내가 여기서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찍었구나. 아니다, 돌아간다. 네네. 아, 깜짝이야. 우리가 뭐 어디 놀러 가더라도 가본 사람들은 다 거기 좋다고 얘기하지만 안 가본 사람들은 상상만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일주일 안에 막 영화 만들고 한 감독님이 할 때도 되게 네. 응원하고 그 편집해서 나온 것도 막 관심 있게 보고 그랬던 이유도 가봐야 보이는 거니까. 맞아요. 네. 머릿속으로 아무리 그 해가 뜨는 걸 상상하고 있으면 뭐예요. 안 봤으면 그거 꽝이죠. 그냥 가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보는 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해보는 게 중요하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네. 자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네. 사람이 겸손해져요. 아, 맞아요. 네, 사람이 맞습니다. 계속 끝까지 겸손해지고 맞습니다. 다들 이렇게 너무나 고맙고 막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고생을 함께했던 사람들과 같이 배우는 배우대로 성장해 나가고 감독은 감독대로 성장해 나가고 제가 같이 이렇게 막 작업했던 어떤 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 중에 뭐 지금 막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지금도 막 서로 응원하거든요. 너무 좋죠. 이제 근데 좀 아쉬운 건 이제 기획사들이 생기니까 이제 와서 출연 좀 해. 이거 말을 못 하는 게. 네, 일단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이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러 와가지고 일단 이거 이제 마무리 일단 네, 지으려고. 어떻게 지을까요?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그 마무리. 예. 네. 예. 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예. 네, 저도 화이팅하고 네. 우리 한가명이도 화이팅하고 네. 다 화이팅해서 네. 뭔가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